약육강식의 투자 세계,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각박한 돈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본격 종목훈련소 투자의 정글.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김민소입니다. 저희 투자의 정글은 오후 4시부터 5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되고요. 여러분의 아픈 고민 치료해드리는 방송입니다. 방금 문을 닫은 오늘의 시장부터 가장 발빠르게 점검해드리고요. 이에 못지않게 따끈따끈한 종목 상담 시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마음고생시킨 종목부터 또 오늘 당일 손실 보신 종목까지 여러분의 고민이라면 전부 상담 신청을 받고요. 멘토님과 함께 하나하나씩 그 아픈 고민들 치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저희 방송을 끝까지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남아있죠. 바로 방송 마지막에 공개되는 멘토님의 오아시스 공략주입니다. 이 종목, 이 정글 같은 험난한 시장에서 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의 생명수가 되어줄 종목이니까요. 시장에 대한 궁금증, 종목에 대한 고민들 이 50분 동안 말끔하게 해결하시고요. 다양한 투자 정보들과 더불어 오늘의 생방송 공략주까지 모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시장은 어땠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최근 증시를 좌우하는 은행들의 위기, 하루 걸러 하루씩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고 있죠. 제2의 실리콘밸리 은행으로 지목되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불씨는 다행히 신속한 진화로 일단락됐고요. 뉴욕 증시는 다시 안도의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우리 양시장 반등은 반갑지만 최근 주요 은행들의 자산 부채 관리 리스크와 또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라는 이 특수성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을 약세로 이끄는 요소들이 말끔하게 해소되고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양시장은 새빨갛게 물들며 마감했는데요.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면요. 전장 대비 0.75% 상승해 2,395.69포인트로 2,400선을 목전에 두고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전거래일 대비 1.97% 급등해서 797.39포인트로 장 문을 닫았습니다. 이 신속한 진화가 일시적으로 불씨를 꺼트린 건지 아님 더 큰 후폭풍을 일으키지는 않을지 저희가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할 전문가님도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을 장식해 주시는 분이죠. 사진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 오늘도 50분 힘차게 나와 주셨습니다. 전문가님은 마치 정글 속 하이에나처럼요.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종목을 선별하고 또 수익까지 내주시는 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문가님의 주특기는 오차없는 수익을 여러분께 가져다 드리는 건데요. 누구나 따라올 수 있고 또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전문가님만의 차별화된 시스템이죠. 바로 하이스트 시스템을 기반으로 쉬운데 정확하고 또 스마트하기까지 한 매매법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이스트 전문가님 하면 전문가님의 왼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하이스트봇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이 어지러운 장세 속에서도 수급이 몰리는 종목, 그래서 급등이 나와주는 아주 매력적인 종목들을 이렇게 하이스트봇이 포착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과연 어떤 종목들 포착해줬을지 확인해 보시죠. 이번 주 단 5거래일 동안 AI의 포착주인데요. 월요일 42%가 넘는 그런 상승 탄력 가진 윙텍을 시작으로요. 바로 오늘 포착해준 종목인데 오늘 바로 상한가로 직행한 폴라리스 오피스까지 이러한 급등 종목들 이렇게 빠르게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일어나는 시점에 더욱더 큰 도움과 큰 수익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건 우리의 하이스트 인공지능봇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에 못지않게 하이스트 전문가님도 든든한 수익을 챙겨주시고 계십니다. 전문가님의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고 수익이고 또 종목들인데요. 매일매일 위기가 발생하고 또 발생하는 이 시장 속에서도 꾸준한 수익을 여러분께 제공해드리고 계십니다. 이 종목들은요, 3월 절반이 막 지난 이 시점까지 수익 내주신 종목이고요. 이번 주만 함께 하셨더라도 이 힘든 장 속에서도 무려 상단에 노란색으로 표시해둔 3종목을 모두 챙겨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은행주들의 불씨, 또 파월 의장의 발언까지 이 요동치는 시장에서도 빠르고 든든하게 수익을 챙겨가고 싶다 하시면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의 노란 특방 들어오셔서 이러한 수익 종목들 다 챙겨가시면 되겠죠.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법도 차근차근 소개해드릴게요. 좌측에 거대한 QR코드 보이시죠? 이것과 똑같이 생긴 QR코드가 TV 화면 우측 하단에 방송 내내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이 QR코드에 가까이 비추시면 입장 링크가 뜨는데 그 링크 꾹 누르시고 들어오셔도 좋고요. 검색하게 되신다면 투자의 정글 하이스트 입력 후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희 방송에 꽂힌 종목 상담 참여 방법도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 두 가지 방법 준비되어 있고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 톡방 입장하신 다음 상담이 필요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그리고 여러분만의 고민 내용 남겨주셔도 좋고요. 두 번째 방법은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받는 사람의 샵 3989, 샵 3989번 입력하시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여러분만의 고민 내용 남겨주시면 됩니다. 하이스트 전문가님이 여러분의 고민을 직접 들어주시고 또 해결까지 해주시는 시간이니까요. 이 시간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투자의 정글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렛츠고! 네, 안녕하세요. 항상 금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하이스트입니다. 일주일 만에 나왔는데 우습게도 제가 지난주 금요일 처음 이 자리에서 코스닥 지수가 살짝 빠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상승폭을 키웠지만 지난주 금요일 시작과 오늘 마감이 거의 비슷하게 끝났습니다. 그러면 한 주만 놓고 봤을 때 편안한 한 주였나? 이게 절대 아니죠. 이번 주 굉장히 좀 다사다난했어요. 그만큼 CPI 발표라든지 PPI 그리고 이제 어제는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도 이제 빅스텝으로 발표했는데 가장 큰 이슈가 아마 모든 투자자분들이 아시겠지만 SVB 파산 사태 때문에 거의 한 5개월 만에 제가 3.5% 이상 코스닥 지수가 하락하는 걸 오랜만에 봤거든요. 수요일은 너무 좀 힘든 하루였는데 그걸 또 하루 만에 뒤집더라고요.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은 멘탈이 정말 버티기 힘들 정도로 아래위로 흔들다 보니까 한 주간 결과로 놓고 봤을 때는 편안한 한 주였지만 그 안에 고분분투가 굉장히 좀 심했던 한 주입니다. 이제는 다음 주 저희가 이제 고대하던 FMC가 맞닿아 있는데요. FMC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빅스텝 확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이번 주에 미국의 은행들이 파산을 하면서 빠르게 금리를 올린 부작용이 이제는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것 때문에 빅스텝에 대한 이야기 확률은 이제 거의 사그라들었고요. 거의 베이비 스텝 25bp 상향이 거의 확정적으로 됐습니다. 한때는 거의 동결도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다 이런 뉴스들도 나왔는데 제 생각하기로는 베이비 스텝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이제 거의 확정적이면 변수가 크지 않잖아요.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후로 불확실성은 아마 FOMC 이후로 연준 5월 특히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 또 3월 말 그리고 4월까지 방향성이 좀 확실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 주 마감을 좀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나중에 종목 진단 시간을 좀 가질 텐데 다음 주가 아마 소형주라든지 좀 불안한 종목에 감사 보고서가 쏟아지는 한 주입니다.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조금이라도 불안하다 싶으면 바로바로 저희 노란 톡방 안에 올려주셔야지만 제가 다음 주 아니면 오늘 시간 외라도 팔아야 될지 여부 결정 좀 해드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좀 체크 좀 해주시고요. 한 주간 그래도 장이 좋든 안 좋든 저희 노란 톡방 안에서는 꾸준한 수익이 나왔습니다. 저희 AI복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말 얌체같이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두 자릿수 이상 그리고 상한가를 일주일에 제가 계산했을 때는 한 3-4개 종목은 꾸준히 찍어내는 것 같아요. 그만큼 어떤 방식으로 찍어내느냐
그 AI복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 진행으로 당일 이제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 또는 이제 뉴스 검색이라든지 이슈가 되는 종목들을 포착한 가격을 노란톡방 안에 알려드리고요. 당연히 이제 워낙 회전도 빠르고 종목이 하루에 한 10개 정도 올라오다 보니까 매매는 자율적으로, 왜냐하면 손절은 한 3에서 5%, 익절은 3, 5, 10, 15 이렇게 끊어서 분할로 하실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AI봇이 5% 올라가고 있다, 10%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사인도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목들을 제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특징주 한 번씩 좀 보여드릴 텐데요. 윈텍이라는 종목이 월요일 날 포착이 나왔지만 오히려 상승률은 화요일 날 더 좋았어요. 최고 상승률이 42%에 육박하는데 내용은 되게 간단합니다. 이번 주를 참 돌이켜보면 굉장히 이슈가 한정적이었어요. 로봇. 정말 뭐 로봇이 이제 쉬지 않고 일하지만 올해 1월부터 좀 쉬지 않고 로봇 관련 종목들이 올라갔는데 로봇 관련주 종목들 그리고 인터 배터리가 있다 보니까 이제 거의 전고체 배터리 관련 섹터들, 특히 이제 올해 초에 제가 작년 말에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제 에로베우가 올해 초는 이제 주로 큰 수급이 돌 수 있는 특징적인 섹터다. 그래서 에너지, 배터리, 로봇, 그리고 우주항공 그 종목들이 대부분 순환매 돌고 있고, 챗GPT, AI는 이번 주는 잠시 쉬었지만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는 섹터다 보니까 아마 이 섹터 외에 다른 종목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소외를 당연히 느끼실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그 부분은 꼭 염두에 두시고요. 윈텍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이제 차량 가격 인하로 MLCC 매출이 증가할 거다는 이슈 기대감 때문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거기 플러스 증권가에서 저평가가 되고 있다. 윈텍이 지금 주가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멘텀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저평가다. 그런 분석도 영향을 미치면서 지금 한 3일, 그 월요일, 화요일까지, 수요일까지도 상승폭을 꾸준하게 이어갔고요. 아직 지수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5일선 그대로 버티고 있으면서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하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체크해 두셨다가 눌림목 공략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폴라리스 오피스인데 아마 제가 1월 방송부터 방송 때마다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씩 언급드렸던 종목일 거예요. 저희 그때 오아시스 공략주인 폴라리스 세원과 같은 계열사고요. 폴라리스 우노라는 종목도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대장은 폴라리스 오피스예요. 그 이유가 폴라리스 오피스가 거의 전 세계 1억 명이 넘는 오피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MS와 같이 합작으로 사무용 SW에 AI를 탑재한다. 그 이슈가 아마 한 달 전부터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한 달 전 주가 거의 2월 말부터 지금 3월 중순까지 200% 가까이 200%가 넘는 상승률을 한때 보여줬던 종목이고요. 오늘도 저희 AI 포착, AI가 아마 최근 한 2달 동안 5번은 포착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도 포착 이후로 상한가를 말아 올렸습니다. 그만큼 AI 포착 종목이 상한가 가는 건 거의 뭐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저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상한가 가는 종목을 그렇게 놀랍거나 와 대단하다 이렇게 여기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냥 제가 오늘도 노란톡방에 이제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추천드린 종목이 못 사거나 안 사거나 팔면 상한가 간다. 그만큼 상한가는 일상담화사다 보니까 그걸 제가 굳이 자랑하거나 뭐 강조드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외에도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번 주 제가 가장 핫했던 그 인터 배터리 전고체 관련 테마들이 레이트 머티리얼즈 빼고도 제가 추천드렸던 KBG부터 시작해서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장중에 상한가를 말아 올렸는데요. 전고체 핵심 원료를 연말까지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 이게 핵심인데 저는 아마 올해 초에 방송에서 올해 10백원은 딱 두세 가지 중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가 삼성의 M&A, 지금 그대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최근에는 삼성 SDS가 엠노라는 회사에 이제 지분을 그러니까 인수하면서 거의 뭐 3일 연속으로 급등이 나왔는데 삼성의 M&A 관련 테마들이 올해 10백어 섹터 중에 하나고요. 둘째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이제 실리콘 음극재랑 동박 관련 섹터. 왜냐하면 작년에 이제 너무 리튬 섹터나 양극재 섹터가 강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음극재나 동박 관련 섹터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올 거다. 이걸 제가 아마 연초에 강조를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강조드린 그대로 종목들이 흘러가고 있고 이 종목도 저희 하이스트봇이 16일 포착을 해서 당일 20% 이상 급등을 좀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2월 달에도 저희 노란톡방에서 개인적으로 KBG라는 종목을 들여서 그때 저희가 팔고 난 뒤 상한가를 갔는데 이번 14일 날도 제가 여기서는 제가 알려드리지 않았지만 그 노란톡방에 개인적으로 장이 너무 수요일 날 안 좋다 보니까 짧게 스윙될 수 있도록 KGB랑 일진전기를 당일 드렸는데 KGB를 제가 짧게 한 3~4% 수익 보고 팔았어요. 근데 AI 포착 같은 경우는 당일 상한가까지 가면서 18% 정도 급등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국내 유일 똑같이 실리콘 소재, 아까 제가 강조드린 실리콘 응급제 관련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제 그 재료와 수급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AI 포착은 뭐 뉴스에 검색이 좀 자주 된다거나 순간적으로 수급이 좀 많이 몰린다거나 이런 종목들을 포착하다 보니까 포착되는 종목을 잘만 집으셔도 당일날 10% 두 자리 이상 수익률을 한두 종목씩 가져가실 수 있고 오늘 저희 노란톡방에서도 폴라리스 오피스 수익이 이제 났다 고맙다고 인증 사진도 많이 올려주셨어요. 참 뿌듯하더라고요. 제가 드린 수익은 아니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TCC 스틸 삼성 SDI가 이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하겠다 이런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됐었고 원통형 2차 전지 관련 삼성 SDI 관련 테마들 상신 EDP라든지 TCC 스틸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번 주에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흐름이 좋았고 사실 2월 그러니까 3월 초부터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종목이라 TCC 스틸은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몇 번씩 언급을 좀 드렸었거든요. 삼진 LN이나 상신 EDP, TCC 스틸이 삼성 SDI 관련 섹터 중에서는 대장격 그리고 그 사마 알미늄 아까 말씀드린 동박뿐만 아니라 알림늄 박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이번 주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던 테마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거의 뭐 일정이라든지 시장의 참여자들이 대부분 알고 있을 만한 종목의 수급이 계속 순환매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소외된 섹터들 은 장이 좋아도 안 가네. 왜냐하면 빠질 때는 많이 빠지고 올라갈 때는 지수 따라 올라가는데 특별히 개별 이슈라고 하잖아요. 개별주 종목들은 대부분 1월부터 순환매 돌고 있는 섹터, 특히 로봇, AI, 뭐 배터리 이쪽에서 거의 돌고 있다 보니까 왜 내가 산 종목들을 우량주인데 안 가지, 실적은 좋은데 안 가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적과 주가는 같이 가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 좀 알고 계시고요. 단기적으로는 물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은 종목들, 갈수록 늘어나는 종목들은 언젠가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부분 보통 이제 그 주식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돈 버는 승리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얼마만큼 내가 기다려야지 내 종목이 올라갈지 좀 답답하신 분들도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시원하게 좀 답변을 드릴 거고요. 끝으로 이번 주 좀 핫했던 종목 특히 오늘 K칩스법이 이제 거의 뭐 통과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달 말에 반도체 섹터도 오랜만에 정말 기지개를 좀 폈던 것 같아요.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라든지 과거에 제가 강조드렸던 디자인하우스 관련 섹터들도 큰 폭으로 상승 나왔고 지난주에 제가 예전에 오아시스 공략주 시리즈로 칩스 종목들 한번 언급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온 칩스나 텔레 칩스, 칩스앤 미디어 종목들 이번 주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였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언젠가는 한번 특집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번 주 제가 개인적으로 또 추천한 종목들뿐만 아니라 수익이 좀 크게 났는데도 제 종목 이 포트폴리오 안에서 뺀 종목들이 꽤 많이 있어요. 오늘 SP 시스템스가 오늘 상한가를 말아 올렸는데 이 종목도 제가 2월 27일 날 노란톡방에 추천이 나가고 그때 사신 분들이 많이 없어서 제가 수익률이 일부러 올리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 AI 봇 종목과 겹치는 KBG 같은 경우도 그냥 제가 크지 않은 수익률이라 수익률이 올리지 않았는데 여기에 보여드리는 수익률 외에도 더 큰 수익률이 실질적으로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쌓아가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문가님 말씀대로 고군분투가 심했던 다사다난한 이번 주 시장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 기준금리가 동결이 될지 또는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죠. 베이비 스텝이 단행이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고요. 또 그에 따른 차후 대응 전략도 함께 세워가야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강했던 AI 관련주들이 잠시 쉬어가고요. 대신 로봇,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 보였죠. 여러 위기가 번갈아가면서 발생하고 또 빠른 테마성 장세가 이어지는데요. 이러한 힘들고 어지러운 장세 속에서도 우리의 하이스트봇은 계속해서 강한 수급이 쏠리는 종목을 포착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윈텍은요. 전문가님이 방금 언급해 주셨듯이 월요일에 포착해준 종목인데 화요일에 42%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 즉슨 그만큼 수급이 쏠리고 또 그 수급이 지속된다는 그런 강하고 탄탄한 종목이라는 뜻이겠죠. 또 나는 근데 하루 만에 빠르게 상한가를 맛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폴라리스 오피스와 같은 비일비재한 상한가 종목까지도 포착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스트 전문가님마저도요. 요즘 시장에 딱 맞는 단기 전략을 바탕으로 스마트하게 수익을 이끌어주시고 계십니다. 전문가님이 단기로 공략해주시는 이 짭짤한 수익과 종목들로 나는 돈을 벌고 싶다 하시면 지금 바로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겠습니다. 아직도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들어오시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는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이 QR코드에 가까이 비추시면 입장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꾹 누르시고 들어오셔도 좋고요. 검색하게 되신다면 투자의 정글 하이스트 입력 후 들어오시면 됩니다. 우리 전문가님 매주 금요일 딱 이 시간에만 출연하시는 분이니까요. 이 시간 꼭 활용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기다리셨던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피스님께서 남겨주신 KMW입니다. 26,250원에 매수하셨고 10% 담고 계시는데 5G 관련주 상승에 5거래일 만에 무려 5%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입니다. 이 종목 앞으로는 어떤 전망을 그려낼지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MW 과거 5G 관련 섹터들이 불을 좀 붙을 때는 굉장히 좀 유명하고 핫했던 종목인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5G 관련 섹터가 거의 소외를 받았어요. 누구든 5G 요즘에 뉴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소외를 받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특히 1월부터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그 지수 상승에 영향을 전혀 못 받았을 정도로 지금은 소외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소외가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 저는 한동안은 소외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6,000원대 지금 어느 구간에 잡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2월 달에도 26,000원 구간에 아마 쌍바닥 구간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때 살짝 진입을 좀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적은 일단은 좀 기대는 좀 안 하셨으면 하고요. 테마도 5G 섹터 테마가 돌아오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지금 딱 잡고 싶은 자리가 과거 이제 2월까지만 하더라도 25,000원대 후반대면 바닥을 다지고 이제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타점이었는데 그 기대를 그냥 깨버리면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지금은 22,000원 부근, 지금이 거의 마지막 손절 라인 부근이라 손절 라인 지금 라인 22,000원 이탈하면 차라리 짧게 손절을 하고 저는 다른 섹터의 종목들로 KMW 손실을 많이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지금 3월 달까지 시장 자체가 무난하게 가거나 4월까지도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테마 내 개별 종목 이슈라든지 테마 내 순환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5G 섹터는 굉장히 소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5G 섹터의 순환매, 그러니까 핫 이슈가 언제 돌아올지도 기약을 할 수가 없는 입장에서 만약 한 15%, 20% 하락됐다고 해서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비중이 10%면 버틸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 비중 10%도 차라리 현금화해서 다른 종목을 잡아서 기존의 손실을 빠르게 복구하는 게 낫지 올라갈 때까지 자기 포트폴리오 안에서 기약 없이 기다림은 저는 과거 이제 그 방송에서도 버티지 말라고 강조드렸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물론 그 기간이 좀 짧거나 단기간에 지수 때문에 10%, 15% 하락을 했다면 물을 한번 타서 버텨볼 수는 있습니다. 그 섹터가 지금 테마에서 유효하거나 최근에 거래량이 좀 강하게 들어온 섹터들 그리고 그런 재료가 좀 있었던 종목들은 한번 버텨볼 만한데 지금 제가 봤을 땐 KMW는 차트상으로도 흐름이 이미 깨졌고요. 거의 지금 바닥 부근에서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재료만 따지더라도 뭐 실적 재료라든지 이슈 재료가 부재다 보니까 저는 오래 갖고 계실 바에야 지금 빨리 좀 털고 나가셨으면 하고, 두 번째는 저희 세력 지표가 계속 하향으로 그리고 있다는 건 상승 예측 지표나 세력 지표,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외인들은 조금씩 사 모으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 요즘에 장이 안 좋을 때는 보통 개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잖아요. 특히 오늘도 외인들은 팔고 기관과 개인들이 코스닥 같은 경우 그 외인과 기관들이 오늘 코스닥 경우 만약에 생끌이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가를 끌어올리지 못했습니다. 4.6%거든요. 최근에 하락분을 거의 만회를 못했어요. 추가적인 반등이 좀 나와서 지금 한 24,000원 부근만 되면 저는 미련 없이 그냥 던지거나, 아니면 월요일 날 갭 상승이 나온다면 차라리 팔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5G 섹터가 소외를 받고 있고요. 또 이 종목은 이슈의 재료도 부재하다 보니까요. 이 종목 정리하기를 추천해 주셨고요. 대신에 다른 종목으로 이 종목에 대한 손실을 메꾸시기를 바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목 어떤 거 가져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다면요. 우리 하이스트봇이 포착해주고 또 전문가님이 매매 타점까지 잡아주는 그런 종목들로 함께 투자 전략 세워가시고 수익 실현까지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시장 정말 고달프고 힘드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 내 보유 종목 나도 상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상담이 필요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그리고 여러분만의 고민 내용까지 남겨주시면요. 이렇게 보신 바와 같이 전문가님이 계속해서 상담 도와주실 테니까요. 이 시간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란톡방 들어오는 방법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여러분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이 QR코드에 가까이 비추시면 입장 링크가 생성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그 영어로 된 입장 링크 꾹 누르시면 바로 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이 시간에만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 상담 내용도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문자로 남겨주셨네요. 6121님께서 남겨주신 알서포트 6,121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 들고 계십니다. 살려주세요 전문가님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이 종목도 오늘 3% 급등을 보여주기는 했는데 원격 관련주죠. 시장의 소외를 조금은 받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전문가님의 시각은 어떨지 들어보겠습니다. 6,000원대면 알서포트가 너무 오래 버티셨던 것 같아요. 거의 작년 4월 이후로는 6,000원대를 거의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졌는데, 아마 알서포트를 사셨던 이유는 딱 하나실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 때 원격 재택근무 관련 대장주로 거의 꼽혔을 정도로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줬거든요. 주봉만 본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전 2020년 3월 달 2,300원대, 2,400원대 머물던 종목이 순간적으로 2020년 8월이죠. 23,000원까지 거의 10배가 올랐습니다. 거의 대장격이었거든요. 근데 항상 저는 테마의 대장이 순간적으로 단기간에 5배, 8배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계속 성장을 못한다면, 그러니까 단기적인 테마, 이슈로 올라간 종목들, 그때 반짝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늘었던 종목들은 결국은 제자리 찾아간다고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가, 계속 우상향할 종목들은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 배터리 양극재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꾸준히 수급이 들어오고 구조적인 성장, 그러니까 지금 내연 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어차피 바뀔 수밖에 없지만 화상 이제 보통 근무라고 하잖아요. 재택근무 관련 테마들은 그때 코로나의 반짝 특수를 탔다는 건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마스크도 벗고 과거에 이제 집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이제 회사를 다 나가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일봉을 좀 본다고 하더라도 5,000원대 1차 익절가 저항대 꽉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5,000원 위에서 물린 개인들 투자자들이 5,000원 올라오면 이제 본전이니까 이제 던져야지 생각이 너무도 강하다는 거거든요. 단기간에 5,000원을 돌파를 좀 하기가 힘들어 보이고요. 오늘 이제 손절가 부근 거의 터치 나왔다가 소폭 반등이 나왔지만 이건 지수 반등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이제 추가로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좀 강하게 들어왔어야 되는데 작년 12월과 올해 1월 말
정도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난데 아직까지 의미 있는 수급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AI 차트 같은 경우도 얼마 전 3월 10일 날 4,800원, 700원이 깨졌을 때 매도를 하라고 사인이 난 만큼 던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6,100원이라는 고점에 사셨지만 지금 소폭이라도 좀 올라가면 손절은 지금 손절가 딱 타이트하게 오늘 반등이 나와서 손절이 안 된 거지 손절 가격은 4,300원입니다. 4,300원 깨지면 손절을 하라고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대한 지지가 깨진다면 이제 밑으로 추가적으로 흘러내려갈 수도 있다. 만에 하나라도 조금 더 버틸 생각이 있다면 지금 3,800~900원 정도까지는 버티다가 물을 한번 타볼 수 있는데 물을 타기에는 재료가 부재예요. 왜냐하면 이제 조만간에는 마스크도 거의 밀집 지역이라든지 대중교통에 벗을 텐데 누가 재택근무 이슈를 과연 뭐 뉴스나 언론에서 다룰까 이런 고민도 들고요. 저는 소폭이라도 좀 반등 나와서 한 4,500원대 한 절반 그리고 최대 5,000원을 돌파 못한다면 나머지 싹 정리해버리시고 다행히 비중이 5%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저는 웬만하면 비중 5%이 정도 밀리면 추가 매수 사인을 드리는데 알소프트는 추가 매수도 아까울 정도로 지금 뭐 매출이 드라마틱하게 뭐 영업이 느는 것도 아니고 재료가 나올 것도 아니고 차트상으로 지금 흐름이 우상향 되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를 찾기가 힘듭니다. 깔끔하게 다음 주 정도 지수가 초폭이라도 반등 나와서 4,500원 위에서 5,000원 사이면 미련 없이 털어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무리 전자닉스를 가지고 있더라도 또 LG에너지 솔루션을 들고 있더라도 그게 다가 아니죠. 이 좋은 종목들을 언제 샀고 또 언제 팔아서 얼마큼의 수익을 내는지가 관건일 텐데요. 우리 전문가님의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우리 오아시스 공략주를 포함한 또 이러한 종목들의 매매 타점까지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또 3월 단기 수익률만 살펴봐도요. 이번 주에만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급등 종목들 이 힘든 시장 속에서도 무려 3가지 종목들 챙겨 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순환매가 도는 장세 속에서도 든든하고 수익 안전하게 챙겨가고 싶다. 그리고 그 종목들의 매매 타점까지 모두 상세하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요. 전문가님의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여러분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이 QR코드에 가까이 비추시면 입장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꾹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직 들어오시지 않았다면 아직 방송 시간 남아 있으니까요. 이 시간 활용하셔서 꼭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슬라라고 불렸던 TY에 문의 주셨고요. 2,565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 들고 계신데요. 탈출 가능할까요?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이 종목 대응 전략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정말 TY햄은 농슬라라고 한때 불렸을 정도로 좀 뜨겁게 달아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올해 2월과 그리고 작년 연말에도 TV 경제 방송을 보다 보면 농슬라면서 많은 추천 사인들이 나갔던 걸로 기억이 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차트는 거의 뭐 깨졌죠. 왜냐하면 손절가를 이탈이 됐다는 건 지지가 깨졌다는 거고 제가 강조드리는 게 이제 손절가를 깨고 내려간 종목들은 그 손절가가 이제 다시 저항으로 바뀌다 보니까 2,450원 부근을 다시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과 재료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주봉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이 좀 나왔었어요. 한때 거의 뭐 1,500원, 1,600원대 놀던 종목이 2020년 5월 작년 한 해 실적 이슈 때문에 3,800원 부근까지 그러니까 2배가 넘는 상승 200%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지금도 과거 저점을 생각하면 결코 싼 금액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승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실적이 너무나 좋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농기계 이제 순환 사이클에 원래는 국내에서 소형 농기계들만 수출하다가 중형 트랙터 부분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지난해 좋았었거든요. 근데 올해도 좋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던져봐야 되는데 저는 실적이 올해 그렇게 떨어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실적 성장이라든지 구조적 성장은 꾸준하게 이어나갈 수가 있는데 왜 주가가 이러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째는 소외 섹터예요. 작년 이제 12월 달에 이미 한번 해먹었고 2월 달에도 상승을 한번 해먹었잖아요. 그러면 다른 섹터 이제 자금이 한정적인 자금이 다른 섹터로 몰려 나갈 때 로봇이라든지 이런 종목을 살려면 농설라를 던져버리거나 로봇이나 AI 아니 배터리를 살 거야 이런 부분으로 가는 부분이라 한동안은 소외가 좀 이어질 수밖에는 없을 것 같고요. 한해 이제 뭐 농사라든지 이제 미국 쪽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북미 매출과 영업이익은 올해도 좋고 작년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1,200억이 넘었었거든요. 이런 구조적 성장이 이어질 거지만 지금은 주가가 지수 그대로 본다면 하향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문제는 이제 비중을 어느 정도에 따라서 물을 한번 타서 버텨야 될지 아니면 물 타지 않고 반등 나왔을 때 털어야 될지를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시점인데 손절가는 지났지만 그 다음 지지선을 이제 한 번은 좀 공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시점이 지금 제가 보는 2,300원과 2,200원 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지지 구그름대가 굉장히 좀 강하게 있어요. 한마디로 2,300원을 쉽게 깨고 내려가지는 못할 것이다. 여기 지지가 어느 정도 나와서 물량이 좀 소화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켓 메이커라고 하잖아요. 세력들이 이 구름 구간대에서 얼마만큼 물량을 좀 모으냐에 따라 단기간에 기존에 빠진 만큼은 아니겠지만 2,600원에서 2,700원 부근 반등을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정도 반등이 나온다면 저는 욕심 부리지 말고 일단은 빠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농슬라가 아무리 올해도 구조 성장을 좀 이어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주도 섹터 그러니까 테마 섹터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외를 받으면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은 다 잘 가는데 내 종목만 지수하고 상관없이 빠져버리면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장기적으로 버티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계획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종목 진단을 물어볼 정도면 불안하다는 거거든요. 어떤 금액에 사더라도 처음에 계획이 나는 3개월, 6개월 아니면 1년 뒤에 리밸런싱을 할 거야. 그런 매출과 성장, 영업이익을 꾸준하게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 눌림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불안하다는 건 짧게 보려고 들어갔거나 아니면 단타나 스윙으로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았는데 수익권에서 팔지 못하고 내려왔을 때 물어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저는 고민 없이 어느 정도 반등 나오면 털어버리시고 종목을 교체를 좀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가님은 한 분이시지만요. 전문가님과 함께하면 일석이조의 수익을 여러분 모두가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님이 매매 타점과 함께 강하고 탄탄한 종목들 잡아주시고요. 또 스마트하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우리 하이스트봇이 포착해주는 강하고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종목들까지도 1+1으로 다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이렇게 탄탄한 수익, 든든한 수익 여러분 모두가 챙겨가고 싶다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이 QR코드에 가까이 비추시면 입장 링크가 생성됩니다. 그 링크 꾹 누르시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시죠.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우리의 선물 같은 시간이죠. 오아시스 공략주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오아시스 공략주는 제가 가지고 온 거 제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일단은 3월 31일 날 이제 서울 모빌리티 오토쇼가 잡혀 있습니다. 거기 관련 테마로 오늘 가지고 왔고요. 종목을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동차 차체 부품 제조 공급, 특히 이제 자동차의 부품주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요. 작년과 올해 외형적으로 큰 폭의 성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작년에 좀 돈이 안 되는 중국 쪽 사업을 좀 접어버리고요. 북미 쪽으로 이제 캐파를 굉장히 좀 늘려가고 있거든요. 공장 확충하고 이제 외형적으로 올해 아마 크게 성장을 좀 할 회사이고 두 번째로 이제 기아차, 현대차의 미 조지아 공장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31일 날 서울 모빌리티 쇼가 킨텍스에서 열리는데 EV9이 공개가 됩니다. 그 EV9의 부품을
생산하고 이제 담당할 예정이라 큰 수혜가 좀 예상이 되다 보니까 오늘 제가 오아시스 공약주로 가지고 왔는데 기간은 31일 날 모빌리티 쇼가 열리다 보니까 한 2주 정도에서 맥스 3주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작년에 실적도 굉장히 좋았을 뿐 아니라 지금은 거의 바닥 탈피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닥에서 힘을 지금 많이 모아서 위로 쏠 수 있는 힘을 좀 모으는 구간이라 물론 뭐 짧게 다음 주에 급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저는 좀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길게 한번 끌고 가고 싶은 생각도 있을 정도로 너무 괜찮은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이 서울 모빌리티 쇼 EV9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빌리티 관련 자율주행이라든지 EUV 이제 도시명 항공 관련 드론 관련 섹터들도 눈여겨봐야 되지만 저는 이 부분을 좀 가지고 온 이유가 그만큼 안정적으로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 이 종목을 좀 캐치를 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좀 종목들이 많았어요. 모빌리티주 관련해서 이제 그 드론 관련 네온테크라든지 자율주행 관련 에이테크 솔루션이라든지 동일한 부품주지만 뭐 대우 부품이라든지 화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 종목을 딱 갖고 있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올해 외형 성장이 크게 확대가 될 거고 실적 대비해서는 너무나 지금 저평가 그리고 바닥에서 이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 그걸 차트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정말 한 해 거의 한 1년 한 동안 꾸준하게 하락세를 그어왔어요. 이제 그 하향 추세선을 돌파를 올해 거의 한 2월까지도 못하고 있다가 2월에 고개를 이제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추세선 상방을 가리키고 있는데 오늘 살짝 눌러줬어요. 오늘 살짝 거의 뭐 보합 부근으로 눌러줬는데 다음 주 정도 눌러줄 때마다 하루 이틀 한 2, 3일 정도 분할로 나눠서 진입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전략과 그다음에 이제 익시트 전략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볼 건지 그 부분은 제가 오아시스 공약주 월요일 날 오픈하면서 정확한 매도가랑 손절가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보유를 해야 될지도 정확하게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오아시스 공약주는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왔던 종목들, 무거운 종목들 빼고 이렇게 좀 자신 있다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굉장히 빨리 갔던 기억이 나요. 예전에 나인테크 같은 경우도 월요일날 바로 급등이 좀 나와줬었고요. 놓쳤던 종목들은 대부분 좀 빨리 상승이 나왔다 보니까 저도 이제 31일 날 재료가 남아 있잖아요. 서울 모빌리티 쇼라는 굵직한 재료가 남아 있는데 대부분 이런 재료 전에는 선반영이라고 합니다. 기대감에 1, 2주 전부터 미리 수급이 들어오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지금 뭐 31일이면 좀 느긋하게 잡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절대 금물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정말 빠듯하게 모아가도 늦을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종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생방송 공약주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이 자신 있다 했던 나인테크와 같던 종목들은요. 방송 후 바로 급등이 또 나와줬는데요. 오늘 종목도 자신 있다고 하는데 이 종목 한번 살펴보면요. 자동차 차체 부품 관련주라고 하죠. 이 모빌리티 관련주들이 정말 무수히도 많은데 그중에서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기에 이 종목을 픽해 주셨다고 해주셨죠. 또 현재 실적 대비 저평가를 받고 있어서 지금 바닥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종목 고개를 들고 슈팅까지 나와줄 종목이다. 차트상으로도 좋은 종목이다 라고까지 해주셨는데요. 이 종목 이렇게 설명만으로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전문가님과 대화 나누면서 종목명에 대한 힌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혹시 아르바이트 해보셨을까요? 네, 뭐 20대 때 아르바이트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정말요? 없을 정도죠. 오, 네.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해 온 게 아르바이트생들이 싫어하는 손님의 유형 맞추기인데요. 네. 아르바이트생들이 싫어하는 손님의 1위부터 3위까지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3위부터 맞춰보도록 해보겠습니다. 3위 어떤 유형을 가장 싫어하실 것 같으세요? 본인이 또 해보셨으니까. 저는 아르바이트 할 때 손님은 왕이라고 생각해서 오. 왕님이 오셔서 진상을 부릴 수 있죠. 네. 네, 진상을 부릴 수 있죠, 왕님. 네, 그럼 어떤 진상을 부릴 때 가장 좀 힘들고 좀 달갑지 않으셨는지. 제가 예전에 이삿짐 센터에서 일을 했을 때 네. 보통 좀 달갑지 않은 게 이제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달라. 네, 이런 부분이 조금은 달갑지 않죠. 무례한 네. 요구를 하실 때. 네. 네, 3위는 정확한 요구 사항을 말하지 않는 손님이라고 해요. 네,
네, 엄청 기분이 나쁘죠. 그렇죠. 그럼 2위는 또 어떤 유형을 또 싫어할까요? 알바생들이. 이제 뭐 네. 술을 좀 드시거나 약주 한 잔 하시고 네. 오시거나 아니면 맞죠, 맞죠. 여성분 아르바이트 하면 뭐 성추행 발언 이런 거 하면 좀 굉장히 좀 진상이죠. 제가 보기에도 그거. 그게 왜 순위에 안 들어올지 의문일 정도인데 네. 2위는 그 막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 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줄 수 없는 부탁인데 이거 왜 안 돼? 하는 그런 막무가내형. 네.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음식물 쓰레기처럼 그 2위에 해당하는 거였네요. 그런 사람들이 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럼 대망의 1위는 어떤 유형일까요? 물건 사고 돈 안 주는 사람이 1위 아닐까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 반말하는 손님들이라고 해요. 아. 막 모욕감을 주기도 하고 상처를 또 받을 수도 있잖아요, 알바생들이. 그래서 야, 막 이러면서 반말로 그렇게 대하는 사람을 싫어한다고 하는데 이런 유형을 만나봤을 때 어떤 말이 탁 나올 것 같으세요? 그분한테. 네, 그분이 딱 문을 닫고 나가면 아, 아, 짜증? 진상놈! 진상놈!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진짜 진상이죠. 그쵸. 이런 분들 진상이고요. 이 분에 대한 말로 저희가 종목명에 대한 힌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 정확한 종목명은 저희가 방송에서 공개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한 종목명과 더불어서 우리 전문가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수가, 손절가, 또 그 보유 기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까지 모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바로 공개해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이 자신 있다고 한 종목의 수익까지 함께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게요.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여러분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이 QR코드에 가까이 비추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생성됩니다. 그 링크 꾹 누르시고 들어오셔도 좋고요. 검색하게 되신다면 투자의 정글 하이스트 입력 후 뜨는 방 눌러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정말 다사다난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 다음 한 주도 또 FOMC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어떤 투자 전략 세워서 어떤 수익 종목을 캐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전문가님의 도움 함께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평안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고요. 오늘 마무리는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네, 금요일이 이렇게 또 한 주가 지나갔고 이제 다가올 주말 설레이는 마음도 있지만 또 다음 주를 또 준비해야 될 부분이라 마냥 편하게 쉴 수는 없는 주말인데요. 오늘 저희 회사에서 저희 대표님이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른 사람의 돈을 천금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성공하고 부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저희 회사의 거의 뭐 모토 같은 말인데 저는 그 얘기가 너무 좋고 훌륭한 말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왜냐면 다른 사람의 돈을 천금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착하고 굉장히 순수하고 순진하고 정석 그대로 양심을 지키는 사람들이 절대 잘 살 수가 없는 사회잖아요. 남을 속이고 부풀리고 포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은 부를 취하는 지금 사회인데 저는 좀 바뀌었으면 합니다. 이 주식시장 투자만큼은 정직하고 그다음에 확실히 수익을 낼 수 있고 정확한 종목의 매수 매도 차점을 알려주고 거기에 대한 설명과 끝까지 정말 투자자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 저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의 돈을 저는 정말 천금 만금처럼 여기면서 손실은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꼭 좀 알아주시고 저와 함께 하셔서 압도적인 수익 그리고 계좌를 좀 크게 불려져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마음이고요. 이제 주말 좀 다가왔잖아요. 다음 주 FOMC 그렇게 뭐 큰 염려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제 파월의 의장 말을 이제 조금은 좀 고심을 좀 해봐야 될 이유가 과거 지금 연준 특히 파월 같은 경우는 과거 인플레를 때려잡았던 폴 볼커의 그 이제 길을 밟겠다 이런 입장이라 금리를 여기서 동결하거나 추가적으로 인하를 할 확률은 극히 드뭅니다. 아마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연말이나 내년 정도 인하가 들어갈 거고요. 금리 인상도 5월까지는 저는 확정적으로 베이비 스텝을 보고 있다 보니까 금리가 인상될 때까지는 시장을 걱정하실 필요가 사실 없어요. 우리는 제 개인적으로는 5월까지는 박스권에서 무난한 장세가 이어질 거다. 대신 6월을 조심해야 된다. 6월부터는 정말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 보니까 앞으로
6월까지 어떻게 계좌를 좀 살찌우고 난 다음에 6월에 하락장이 만약에 올 때 계좌를 지킬 수 있는 법 저랑 함께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